안녕하세요. 용인시 차인장애인 복지관 이준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나를 만드는 에티켓을 주제로 장애 이해 교육을 진행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은 4월을 생각하면 어떤 날이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아무래도 식목일 부처님 오신 날이 먼저 생각날 것 같은데요. 4월 20일에는 장애인의 날이 있다는 거 모두 알고 계셨나요?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서 저와 함께 장애는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떤 행동이 매너 있는 행동인지 살펴볼게요. 우선 장애는 수술이나 치료로 고치기 힘든 건강 문제로 생활하거나 일을 하는데 심각한 불편을 겪는 것을 이야기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해요. 이제 저와 함께 장애의 유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장애를 총 15가지로 정해 두었어요.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눠볼 수 있는데, 신체적 장애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심장장애 같은 것을 얘기하고, 정신적 장애는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를 이야기해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어떤 장애가 있는지 알아볼게요. 지금 화면에 우리나라에서 지정한 장애 유형이 모두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너무 많아서 7가지 장애 유형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시각장애는 초점이 맞지 않아서 흐리게 보이거나 세상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보여요. 물체의 형태는 구분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만 글자를 읽기는 어렵기 때문에 종이에 자국을 내는 점자 방법으로 소통을 해요. 중증 장애인이 이동할 때에는 시각장애인 안내견이 보조하고 지팡이로 점자 블럭을 두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청각장애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거나 큰 소리만 들려요. 귀 안에서 발생한 문제로 균형을 잡지 못하는 장애도 청각장애에 포함돼요. 청각장애인은 소리가 정확하게 들리지 않아서 입모양을 보거나 손을 사용하는 수화로 소통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청각장애인은 말을 할 수 있지만 아주 어릴 때부터 청각장애가 있었던 사람은 언어장애가 같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지체장애는 신체 기형이나 절단, 골절, 화상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장애예요. 손가락이 잘려서 없거나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 이야기하죠. 지체장애는 태어날 때부터 나타날 수도 있지만 사고를 당해서 갖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지체장애인은 장애 부위에 따라 다양한 보조기구를 사용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휠체어, 목발, 의수, 의족 등이 있어요. 지적장애는 지적 능력의 발달이 충분하지 않고 사회 적응 행동에 결함이 있어요. 지적장애는 기억력이 좋지 않고 집중력이 짧으며 대화할 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아요. 사람을 만나거나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폐성 장애는 지적 능력은 비장애인과 다를 게 없지만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힘들어해요. 같은 말을 반복하고 일정한 규칙을 두고 행동할 때가 많고 규칙이 어긋나는 상황을 힘들어하죠. 손을 흔들거나 꼬집는 행동을 하는 자폐성 장애인도 있지만 비장애인의 성향이 다양하듯 자폐성 장애인의 성향도 다양해서 모두가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언어장애는 어떠한 이유로 타인에게 말을 전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장애예요. 어, 언어의 이해가 어려운 경우, 발음이 되지 않는 경우, 말을 하는데 일정한 리듬으로 띄어 말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해당되고,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을 수 있는 실어증도 언어장애의 한 종류예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장애가 무엇인지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에티켓은 무엇일까요? 에티켓은 어떤 느낌인지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랑 하는 수업에서는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고 필요로 하는 것을 주는 말과 행동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장애인에 대한 에티켓은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의미는 그냥 에티켓과 똑같아요. 어, 상대가 장애인인 것 뿐이에요. 그래도 어렵다면 이유가 뭘까요? 저의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저는, 내가 도왔는데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괜히 말 걸었다가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민망할 텐데, 장애인이라고 모두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니라고 들었어. 라는 생각이 너무 많아서 힘들었어요. 혹시 저랑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면, 이 수업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먼저 장애인에 대해 올바른 호칭부터 알아야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예전부터 장애인을 칭하는 많은 용어들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는 장애인을 나쁘게 표현하는 용어들도 많이 있어요. 장애자, 장애우 등의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용어들은 과거 장애인 대신 쓰였던 말인데, 장애인을 존중하지 않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예요. 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쓸 때 많은 분들이 머뭇거리거나 애둘러 표현하고자 하시던데요. 나쁜 의미를 담고 장난치는 것이 아니라면 장애인이라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번에는 일반인, 정상인, 보통 사람을 생각해 볼게요. 그냥 이 단어만 들었을 때는 사실 무엇이 이상한지 알기 힘들지만, 장애인과 비교할 경우에는 장애인은 일반적이지 않는 사람,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 보통이 아닌 사람이 되어버리게 돼요. 장애인이 아닌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꼭 비장애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올바른 이야기 방법입니다. 어, 눈이 보이지 않거나 시력이 낮은 사람을 장님, 애꾸, 맹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 시각장애인이라고 부르시는 것이 맞아요. 특히 눈 멀었다라는 표현도 시각장애인에게는 안 하는 게 좋겠죠. 예전에 우리는 발을 절뚝이는 사람, 신체의 한 부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을 각각 절름발이, 불구라고 불렀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절단, 골절, 기형 등으로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지체장애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벙어리라는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부정적인 단어이고 더 안 좋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많이 봤어요. 언어를 사용하는데 장애를 가진 사람은 언어장애인이라는 호칭을 사용을 해야 해요. 바보, 백치, 전응아라는 용어는 과거 지적장애인을 나쁘게 표현한 단어였어요. 지적 기능에 결함이 있는 사람을 지적 장애인이라고 호칭하고 지적 장애인 앞에서 바보, 백치, 전응아 등의 단어를 사용을 하지 않아야 해요. 정신병자는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을 정신병 환자, 정신병자라고 낙인화시키는 용어예요. 정신장애인 앞에서 절대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장애를 지칭해야 할 경우 정신장애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지금까지 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에 대해 알아봤어요. 내가 익히 사용하던 단어가 있지는 않았을까요? 장애를 비하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가장 중요한 에티켓이에요. 그리고 친구랑 놀다 보면 장애인 시설이나 장애인 전용 화장실 등을 보고 친구에게 야, 너 장애인이니까 저기 가야겠다 등의 장난을 치는 사람을 종종 만나게 돼요. 장애를 장난거리나 욕으로 사용하는 것은 절대 하지 않아야 해요. 지금부터는 장애 유형별 에티켓에 대해 알아볼게요. 장애인분들은 신체적, 정신적인 장애를 완화하고 일상생활을 보내기 위해서 다양한 보조기기를 사용하고 약을 복용하고 있어요. 휠체어, 목발이나 지팡이, 확대경, 보청기, 신경안정제 등이 그 예인데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그들의 물건을 함부로 만지거나 치우는 것은 비장애인의 경우 상대의 몸을 만지거나 치워두는 것과 같아요. 특히 시각장애인이나 뇌병변 장애인 등 시력이 나쁠 경우에는 일정한 패턴에 따라 물건을 놓는 분들이 많으니 불편할 것 같다고 주인의 허락 없이 치우는 것은 참아주세요.
생활을 하다 보면 거리에서 장애인을 만났을 때 도와주어야 할 것 같을 때가 많죠. 지체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 뇌병변 장애인이 길을 건너는데 횡단보도에 신호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청각장애인이 전화가 오는데 받지 않을 때, 시각장애인을 잘 안내하는 시각장애인 안내견이 기특하고 힘들어 보여서 등 다양한 이유로 도움을 주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에게 갑자기 다가가서 휠체어를 잡고 밀거나 부축하는 행동, 전화를 대신 받는 행동, 안내견을 만지고 간식을 주는 행동은 큰 사고를 부를 수 있으니 절대 하지 않아야 해요.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 때에는 꼭 그분에게 물어보시도록 합니다.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뇌변변 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은 장애 특성으로 인해서 자신의 의사를 타인에게 전달할 때 정확한 언어 전달이 힘들어요.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그들의 말을 끝까지 듣고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는 이해하는 척보다 다시 말하기를 요청하고 이해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빠른 소통보다는 정확한 소통이 중요해요. 소통할 때에는 무조건 반말을 사용하지 말고 나이에 맞는 존칭어를 사용해요. 특히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 뇌병변 장애인에게 나이와 상관없이 반말을 하는 것은 좋지 않은 행동인데도 그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어떤 사람이더라도 나이에 맞는 대우는 존중받는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에티켓을 알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필요한 것을 알아야겠죠? 장애의 심각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글을 읽어야 할 때 시각장애인이 글을 읽을 수 있다면 글자를 크게 인쇄해서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한글 파일을 먼저 전달해 준다면 보조기기를 사용해서 점자로 읽을 수 있어요. 청각장애인과 이야기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입을 정확하게 움직이는 것이 큰 도움이 돼요.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이야기해 준다면 아주 좋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라면 글자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도 좋아요. 이 외에도 일정 거리 이상 걸어야 한다면 지체장애인에게 먼저 휠체어를 준비해야 할지 물어봐 주세요. 청각장애인이나 언어장애인과 쉽게 대화할 수 있도록 수첩이나 펜을 지니거나 스마트폰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조 배터리를 준비하는 것도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나를 만드는 에티켓을 주제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장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는지, 장애인을 위한 에티켓을 익힐 수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에티켓을 잘 지키는 것은 나 자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에티켓으로 타인에게 예의를 지키고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지금까지 용인시 처인장애인 복지관 지역연계팀 이준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